안녕하세요. 요즘 생성형 AI 정말 대단하죠? 글쓰기, 그림, 코딩, 이제 모든 전문가처럼 뚝딱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을 정말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쓰고 계신가요? 오늘 저랑 같이 이 AI라는 강력한 도구의 사용 설명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AI는 정말이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슈퍼파워가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복잡한 보고서 초안? 순식간에 뚝딱이죠.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아이디어? 단 몇 초 만에 눈앞에 딱 보여주잖아요. 이건 진짜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엄청 빠른 스포츠카를 몰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할까요? 그렇죠. 교통법규를 알고 안전벨트도 매야 하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안전하게 쓰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도로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입력 단계에 숨어 있는 위험인데요. 우리가 AI한테 그냥 무심코 질문 하나 던지는 바로 그 순간,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AI 서비스들,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입력하는 모든 정보가 외부 서버로 슝 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과정에서 우리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재료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5%.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사이버 헤이븐이라는 보안 회사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그마치 6.5%나 되는 직장인들이 회사의 소스 코드, 고객 정보, 재무 데이터 같은 정말 중요한 기밀 정보를 챗 GPT에 그냥 그대로 입력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무료 AI랑 회사가 돈 내고 쓰는 기업용 AI는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개용 AI는 우리 데이터를 학습에 쓸 수도 있지만 기업용 AI는 계약에 따라서 우리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거든요. 완전히 독립된 환경에서 관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찾아볼 땐 공개용 AI도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민감한 회사 업무를 할 땐 반드시 기업용 AI를 써야 합니다. 자, 이제 입력 단계의 위험은 알았으니까 다음은 출력 단계로 넘어가 보죠. AI가 진짜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그 결과물들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고 써도 괜찮은 걸까요? 첫 번째 위험,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직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만 저작권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AI가 만든 건 아직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실제로 뉴욕타임스가 오픈 AI한테 우리 기사 막 갖다 썼지? 하면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AI 결과물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알고리즘 편향이에요. 이거 참 재미있으면서도 좀 씁쓸한데요? 예를 들어 AI한테 의사를 그려줘 하면 주로 남자를 그리고 간호사를 그려달라고 하면 여자를 그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AI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심지어 그걸 더 강화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바로 환각현상,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AI가 진짜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말하는 통계, 판례, 뉴스 기사 같은 정보들이 사실은 전부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알려주는 사실 정보는요, 반드시, 정말 반드시 원본 출처를 찾아서 교차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위험들을 딱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변호사가 챗GPT가 만들어준 가짜 판례를 그대로 법원에 냈다가 완전 망신당하고 벌금까지 물었어요. AI가 준 결과물을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준 사례죠. 그때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냐면요. 정말 핵심을 꿰뚫어요. AI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그걸 사용한 전문가에게 있다. 이 말인 즉슨
AI는 도구고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제나 그걸 쓰는 사용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AI는 뭐랄까? 일은 진짜 잘하는데 가끔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유능한 신입사원 같은 거예요. 보고서 초안은 기가 막히게 써오는데 가끔 숫자를 틀린다거나 하는 거죠. 그럼 그 초안을 받아서 최종 검토하고 도장 쾅 찍어서 내보내는 건 누구 몫이죠? 바로 상사인 나 자신이잖아요. 절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강력하고도 까다로운 AI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AI를 쓰기 전에 나만의 레드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절대 넘지 않을 선을 긋는 거죠. 자, 1단계. 어떤 종류의 민감한 데이터는 절대 넣지 않겠다. 2단계. 중요한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꼭 교차 확인하겠다. 그리고 3단계. 나쁜 의도를 가진 비윤리적인 컨텐츠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딱 세우는 게 바로 책임감 있는 사용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보안 습관만 더하면 완벽해요. 데이터를 입력할 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주고요. 개인정보는 고객 A처럼 가명으로 바꾸는 거죠. 새로운 AI 툴을 쓸 땐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한번 쓱 훑어보는 습관,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목소리나 글 쓰는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따라하는 AI 피싱도 있으니까 누가 돈 보내달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AI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초안을 안겨주는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지 말지 결정하는 최종 편집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 모든 강력한 힘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이제 이 강력한 기술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힘으로 무엇을 만들기로 선택하시겠어요? 그 선택과 책임은 이제 온전히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